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새롭게 바뀐 궁금한 종목 Y, 다양한 종목들 디테일하게 많이 다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30만 닉스 돌아왔어요. 미중 갈등 무색한 HBM 글로벌 최강자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다시 3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좋은 분위기 그리고 오라클의 가이던스 상향이 AI 생태계 내에서 이 SK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이닉스 전고점은요, 30만 6,500원. 현재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근실 내에 도달하고 충분히 또 뛰어넘지 않을까 많은 분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네. 최근 하이닉스가 그래도 7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일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SK 하이닉스의 상방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수급 기조를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최근 이제 외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매수 대금이 한 1조 7천억 가량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대비해서 9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과한 그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RSI 지표도 70P를 좀 넘었기 때문에 단기 관권 진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 고가였던 30만 6,500원을 좀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수급의 어떤 정체 요인이 됐던 부분들이 AI 거품론 그리고 중국의 AI 굵기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전 주가에 좀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하반기 AI 수요에 대한 어떤 지속성들이 재차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되고 있는 점,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TSMC의 8월 매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호조 양상들을 좀 잘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SK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다시금 좀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영업이익 기준에서 10조 원대 중반까지 추정치가 좀 상향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에 대한 영업이익 돌파 가능성들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내년도에 대한 수익성 논란들이 있지만 하이퍼스케일러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에 대한 확대는 오히려 수요 확장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부터도 저는 뭐 과감하게 신규 매수? 예,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전 고가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현재는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는 한 33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도 괜찮다. SK하이닉스 일단 목표가는 33만 원. 아마 최종 목표가는 시티증권이 제안한 43만 원이 또 되지도 않을까. 자, 33만 원 올라갔을 때 변영희 대표와 함께 또 SK하이닉스 최종 목표가 얼마나 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세요. HJ중공업, K조선, 르네상스. 거친 파도를 가르는 파죽지세, 거친 파도를 가릅니다. 해병대 같은 존재예요. 자, 어제의 조정은 매수의 찬스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궁금한 종목 Y 이 시간에서도 권영우 대표가 조선주는 조정 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 저희 이 시간에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모든 회의론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K조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의 수급은 반도체와 증권주가 가져가서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선까지 포함해서 쓰리톱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김병수 PB님, 자, 조선주 어제 오늘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HJ중공업을 비롯해서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시에는 매수가 가능할까, 이걸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정을 기다리시다가는 못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아마 추가 상승을 기대해서 조금씩 나눠서라도 일단 담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호황 수혜를 받고 있고 특히 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서도 매출 성장이 좀 일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 비중이 조선에서 한 42%, 건설에서 57%가 나오는 이제 건설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오세아니아 선주로 알려져 있고 한 6,400억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를 4척을 수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매출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알려져 있고 네. HJ중공업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선 탑3 또는 뭐 조선 탑5 이쪽에는 잘 이름이 안 나오고 있다가 요 근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500에서 9,000 TU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 대형이라기보다는 또 소형도 아닌 약간 중형 쪽 메탄올 그리고 LNG 쪽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시장에서 좀 중형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 선박이 이제 부산에서 건조된 다음에 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결국에는 매출이 지금은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와 있고 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종목명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는 당연히 유효하고 다만 추가 상승이 조금 더 기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담아 보시는 건 어떠실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가격 전략은 따로 주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지금 빅3가 좀 조용해요. HJ중공업 그리고 세진중공업 이런 쪽이 오히려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일 산다면 어디가 더 매력적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일 산다고 한다면 HJ중공업보다는 탑3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장 내일 하루만 주식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고려를 잘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럼요. 일단은 혹시 조선주 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포모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자, 휴림 로봇, 노란 봉투법 호재 타고 물류 로봇 질주. 저 개인적으로는 노란 봉투법과 수혜라는 단어가 이 증시에서는 상충되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노란 봉투법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로봇입니다. 특히 지금 물류 로봇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짐을 옮기고 들고 분류하는 것부터 물류 로봇들이 이제 대체를 한다는 개념인데요. 현대모백스로 시작을 해서 클로봇, 사면, 오늘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희 대표님, 네. 물류 로봇도 지금 수급 잘 들어오고 지금 돌아가면서 다 상승하는 흐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로봇주들은 결국에 발목을 잡는 거는 실적인데 지금 실적 걱정하지 않을 때입니까? 우선 당장에 대한 이익 구조보다는 일단 매출의 성장성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R&D 비용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이 이익 추정치를 논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수주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을 좀 늘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최근엔 반기 기준에서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35개 상장 기업들에 대한 손익구조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서 9개 상장 기업이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매출 포션에 대한 로봇 사업에 대한 비중이 얼마만큼 좀 클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44%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전체 이 사업 부분 중 안에서 로봇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9%밖에 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3년간에 대한 이 사업 비중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증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봇 사업 부분에 대한 숫자가 적어졌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로봇 사업 때문에 굉장히 좀 흑자가 난 것처럼 좀 착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어떤 실적 괴리가 좀 있다는 점들은 어느 정도 좀 유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물류 로봇에 대한 어떤 상용화 그리고 공정의 어떤 적용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에 대한 부품에 관련된 공급이라든가 수주의 어떤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로봇 사업에 대한 매출 포션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얼마만큼 더 크게 증가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휴림로봇은 일단 뭐 하반기 외형의 어떤 성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시세 연속성은 다른 물류 로봇주에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점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좀 감안했을 때 반등시 분할 매도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의견드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내가 지금 만약 물류 로봇이 너무 좋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 휴림 로봇 말고 최근에 올랐던 뭐 글로봇이라든지 사면이 좀 좋은 케이스, 현대무백수도 있고요.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 입에 쏠린 증시, KB금융 하루 먼저 선봉질주. 자, 내일 오전 10시 정말 말이 많고 길게 끌려왔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의 직접 발표로 오전 10시에 여러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해놓고 설마 10억은 아니겠지. 이렇게 판을 깔고 100일 취임사에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도 가능은 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증권주, 오늘은 금융주들까지 움직이면서 KB금융이 거래량과 상승폭이 좀 남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명수 PB님, 당장 내일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시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혹시 내일 세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이 11일 오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식에 이제 뉴스에 했다가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피 종가가 2021년 8월 이후에 4년 1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융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난 미국 시장, 전일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주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 쪽 업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더욱더 상승하게 되었고 증권주에 이어서 이제 금융 쪽, 금융지주사와 은행 쪽 주식들도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존 정부안인 이제 되면 10억보다 물러선 20억에서 30억 또는 50억 유지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 대통령 회견을 앞두고 이제 증권이나 금융주의 주가 상승세가 오늘 종가까지는 이어졌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을 걸 모두가 알고 있을 때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대통령 발언이 만약에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긍정적이었다면은 이 이후는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금융주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저희가 배당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나올 때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았었어요. 이 안에서 처음에도 증권주가 돌았고 은행주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보험 막 이렇게 돌았었는데 보험이 오늘 조금 움직이려다가 만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뭐 좀 호재성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뭔가 보험 같은 순환매를 기다리는 작전이 좋을까요? 그래도 증권이 강하니까 증권을 보는 작전이 좋을까요? 일단 내일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정부 이제 안보다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온다면은 증권주가 먼저 반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적으로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